안녕하세요 여러분. UCC 과정을 함께 수업하게 될 여수진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함께 수업할 UCC가 어떤 과목인지 아는 친구도 있겠지만 생소한 친구들이 당연히 있겠죠. UCC가 어떤 과목인지부터 훑어보도록 할게요. UCC는요, User Created Content라고 말해요.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컨텐츠를 의미하면서 보이는 것처럼 예전에는 문자, 이미지, 소리, 영상 등 제작자가 직접 만든 것을 UCC라고 말했어요. 멀티미디어 동영상 컨텐츠를 최근에는 UCC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생각한 것을 직접 촬영해서 올리는 것을 UCC라고 그래요. 우리가 함께 수업할 UCC 과정은 동영상을 만들어서 편집하는 과정을 수업해 줄 거예요.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영상 프로그램은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동시에 사용해야 돼요. 정신 잘 차리고 따라오시고요. 우리가 사용해서 편집할 프로그램은 전문가 프로그램에 필적할 파워 디렉터로 수업을 할 거예요. 지금 버전은 18 버전으로 선생님은 사용할 건데 여러분도 파워 디렉터라고 검색해서 설치하고 나면 18 버전으로 업데이트 될 거예요. 전체 모드로 열어보면 지금처럼 파워 디렉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우리는 영상을 편집하는 과정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이 정도 하고 지금 선생님이 UCC 컨텐츠 과정 동영상을 편집해서 올리는 게 왜 중요할까요? 수업의 목적을 좀 설명하고 갈게요.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이 든 선생님들이 훨씬 더 많이 느껴요. 우리 때는 온라인 쇼핑몰도 사실 없었어요. 여러분만한 나이 때는 컴퓨터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온라인 쇼핑몰들이 일상적인 소비 형태가 되면서 사람들은 이제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미지를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처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품 조립 과정을 아예 설명을 직접 영상으로 올려놓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보던 이런 인쇄된 설명서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보여지겠죠? 최근에는 인터넷 이용자 60%가 유튜브를 검색 채널로 활용하고 있어요. 놀랍죠? 이런 유튜브를 검색하는 사용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최근에는 영상에는 브이로그라든지 인플루엔서라든지 이런 새로운 어떤 문화 현상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일상 블로그를 올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합성어죠. 브이로그. 신종 언어가 생긴다는 건 그만큼 사용자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거고, 인플루언스는 우리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처럼 소문이 무성하게 퍼져서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컨텐츠들을 많은 사람이 공유한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나날이 영상을 편집하는 게 필요하고 영상을 편집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게 일상화된 세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는 파워포인트 같은 거 어느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잖아요. 거기에 영상을 포함하거나 영상만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줄 안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세대의 리더로 거듭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라서 사회에 나가게 되면 사회가 어떤 식으로 변화될지 몰라요. 지금도 많은 직업들이 없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많은 직업들이 새로 생겨나는 그런 현상들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잘 다뤄야 하고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에 앞서가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들이 문화에 소외되는 계층이 아니라 문화를 리더해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고 선생님은 그 기반이 되는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보는 이런 동영상 편집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수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동영상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하고요. 선생님이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건 유튜브에 선생님이랑 수업하는 내용은 유튜브에 올리면 안 돼요. 유튜브에 올리면 안 되고 유튜브에는 저작권에 대해서 쉐어되어 있지만 많은 사람이 영상을 공유할 수 있지만 저작권을 쉐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다운받거나 우리가 수업을 위해서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다 저작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여러분들이 수업한 내용은 수업에서만 사용하도록 할게요. 절대 업로드 하시거나 유튜브에 올리시면 안 돼요. 알겠죠? 개인으로만 우리 공유하기로 하고 수업 때만 공유하기로 할게요.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인트로 부분에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무슨 프로그램으로 UCC를 제작한다고 말을 했죠? 잘 들었나요? 선생님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목소리가. 맞아요. 파워 디렉터예요. 파워 디렉터로 수업하는 이유는 PD들, 방송사에서 편집하는 프로그램의 대표 프로그램은 사실 프리미어랑 애프터 이펙트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해요. 근데 그 프로그램들은 유료고 여러분들이 돈을 내고 구입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프로그램에 필적할 만한 파워 디렉터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영상 편집을 할 거예요. 파워 디렉터는 아까 선생님 보여줬죠. 무료로 설치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네이버에 먼저 프로그램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파워 디렉터라고 검색하고 난 다음에 파워 디렉터 검색하고 나면 소프트웨어 정보가 보여요. 그러면 다운로드 누르세요. 다운로드 누르면 지금처럼 무료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다운로드 하라고 나오는데, 지금은 뭐라고요? 16 버전으로 뜨죠. 근데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고 나면 선생님이랑 좀 다른 환경에서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밑에 실행창이 뜨면서, 노랗게 실행창이 뜨면서 저장을 하라고 뜨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저장하라고 뜨는 친구들, 그건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지금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고,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친구들 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해줄게요. 크롬 브라우저는 이렇게 왼쪽 하단에 나오고, 여기 땡땡땡 눌러보면 폴더의 표시라고 되어 있죠. 폴더의 표시하고 열어보면요, 이렇게 탐색기로 열려요. 컴퓨터를 탐색하는 탐색기로 열리고 다운로드로 들어가요. 여러분이 검색해서 다운하면 저장 위치를 저장해 주지 않으면, 저장 위치를 지정해 주지 않으면 무조건 다운로드로 들어가요. 다운로드의 exe 보이죠?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하셔서 따라가면서 업데이트 하라는 자리가 나오면 업데이트 해주세요. 선생님은 왜 잠시 멈춰 있냐면, 선생님은 유료 버전을 갖고 있어요. 무료 버전이 사용되는 부분은 제한적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은 무료로만 또 충분히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유료 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무료 버전을 여기까지 다운하는 것까지만 보여줄게요. 동영상을 올려놓을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다운받아서 보시거나 아니면 열어서 보시면서 설치하는 방법들을 그것을 통해 숙지해 주시고, 설치 끝나고 나면 로그인 창이 열릴 거예요. 로그인 창은 엄마나 가족을 통해서 구글 로그인을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구글 로그인을 많이 사용하는데 계정을 하나 만드셔서 사이버링크 파워 디렉터라는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일단 해주세요. 필요해서 그래요. 회원가입까지 하고 설치를 마무리 지어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지금처럼 파워 디렉터를 여시면 선생님은 여기 작업 표시줄에 열려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바탕화면에 파워 디렉터 아이콘이 뜰 거예요. 선생님처럼 작업 표시줄에 갖다 놓고 싶은 친구들은 더블 클릭해서 파워 디렉터를 여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작업 표시줄에 이렇게 실행되고 나면 오른 버튼 눌러서 거기에서 작업 표시줄에 고정이라고 지정해 주시면 매번 이렇게 작업 표시줄에서 파워 디렉터가 열릴 수 있도록 세팅이 될 거예요. 오늘은 세팅 위주로 많이 작업을 할 건데, 자, 고정해 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열린 게 파워 디렉터고, 지금 여러분이 보는 화면이 기본 화면으로 제공될 거예요. 자, 익스플로러에서 아까 다운로드 하는 것들을 설명해 준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자, 한 번 더 여기까지 오기 전에 단계를 복습하는 겸 익스플로러에서 선생님이 사용하는 걸 보여줄게요. 익스플로러라는 건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익스플로러 아이콘이에요. 파워 디렉터 검색해주면 기본적으로 16 버전이 떠요.
16 버전이 뜨면 그건 여러분들이 설치하시다 보면 소프트웨어 정보로 가셔야 돼요. 앱 정보로 설치하시면 안 돼요. 앱 정보로 설치하시면 안 돼요. 여기 소프트웨어 정보 안에 다운로드 보이시죠? 다운로드 클릭해 주시고요. 무료 다운로드는 다 똑같죠. 근데 실행을 누르시면 돼요. 이 실행부터는 선생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료 버전이라 생략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실행 눌러서 쭉 설치하시고 넥스트 해주시고 마지막에 사이버 링크 페이지 사이트에 로그인 하라고 하면 로그인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선생님은 설명하도록 하고 설치는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고 파워 디렉터 바로 들어오도록 할게요. 자, 처음 만나는 인상은 어때요? 무서워요? 검정색으로 시꺼멓죠. 자, 여기 이름부터 배워볼게요. 여기 메뉴 줄이고요. 그 옆에 캡처, 편집, 그리고 제작, 디스크 만들기가 있는데 우리는 편집과 제작 과정만 사용하게 될 거예요. 편집 탭을 눌러 놓으면 영상 편집 과정이 이 편집 탭 안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옆에 보면 명령어들이 쭉 도구바처럼 모여 있는데 파워 디렉터는 룸이라고 불러요. 미디어 룸 보이시죠? FX 효과 룸 보이시죠? PIP 개체 룸이고요. 입자 룸이고요. 텍스트 전환 룸이에요. 그리고 자막 룸까지 우리가 사용하게 될 거예요. 지금 라이브러리 룸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고요. 라이브러리 룸에는 기본적으로 이미지가 18 버전으로 여러분들이 설치가 되었다면 지금처럼 이미지가 보이고 MP4 영상 확장자, 이미지 확장자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mp4 mp4는 영상일 거고요. mp3예요. 이미지가 없는 상태로 이렇게 보여지는 건 사운드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JPG는 이미지들이에요. 라이브러리 룸에서는 이렇게 가지고 온 이걸 클립이라 그래요. 컨텐츠들을 여기에 트랙에 갖다 놓고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재밌어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가지고 오는 방법들을 보여드릴게요. 요게 라이브러리 룸에 불러오는 거예요. 미디어 가져오기 보이시죠? 눌러서 미디어 파일 가져오기에서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바탕화면에 있는 이미지 하나를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대충 이 이미지를 한번 갖고 와 볼게요. 무엇을 가지고 올 때는 눌러서 미디어 파일 가지고 오기를 눌러서 원하는 경로에서 선생님이 원하는 경로를 찾아서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해서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오면 되고요. 삭제하는 건 선택하고 딜리트, 키보드에 딜리트, 컴퓨터에서 뭘 지울 때는 어떤 버튼요? 딜리트, 키보드 왼쪽 상단 어디쯤 있을 거예요. 위치는 모두 다를 거예요. 딜리트 해주면 삭제돼요. 그러면 라이브러리에 기본적인 이미지만 남아 있을 거예요. 그 옆에 보면 미디어 컨텐츠라고 불리는 이 부분 눌러볼게요. 컬러 보드, 이렇게 색깔 보드도 들어가 있어요. 색깔 박스처럼 보이죠? 자, 다시 미디어 컨텐츠, 다시 컬러 보드, 다시 미디어 컨텐츠. 이 정도 이런 식으로 미디어 컨텐츠랑 컬러보드 정도 여러분들은 사용할 거기 때문에 선생님은 컬러보드만 보여준 거예요. 미디어 컨텐츠. 궁금한 친구들은 쭈물쭈물 파워 디렉터를 만져보세요. 자, 옆에 건 뭐냐 하면 요거 눌러볼게요. 지금은 다 까맣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예요. 요거 눌러보면요. 비디오만 해제한 거예요. 이미지랑 사운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지를 빼볼게요. 사운드만 보이는 거예요. 사운드도 빼볼까요? 그럼 아무것도 안 보이죠? 여러분은 처음에 어떤 상태로 보신 거냐 하면 비디오만 보이죠? 이미지까지 보이죠? 사운드까지 보이죠? 여러분들 컨텐츠가 영상을 제작할 때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을까요? 자, 나머지 끄고 비디오만 필요해. 비디오만 클릭해서 보면 되겠죠. 컴퓨터에서는 선택했던 걸 다시 선택하면 해지되는 기능이 있어요. 어떻다고요? 선택했던 걸 다시 선택하면 해지되는 기능이 있어요.
자, 선택을 다시 해볼게요. 중간에 해지된 거 보이세요? 깜장색 박스가 아니라 회색 박스가 없이 평면으로 보이죠? 자, 이미지도 눌러줄게요. 전체 컨텐츠가 나왔네요. 일단 라이브러리 룸에 대해서 먼저 배웠습니다. 라이브러리 룸을 배웠으니까 이제 어떻게 편집하는지 배워봐야겠죠? 벌룬 하나를 집어서 갖다 넣어보세요. 어떻게 갖다 넣냐 하면 그 다음 JPG 이미지를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해서 여기 트랙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해 줄까요? 트랙은 이렇게 생긴 트랙은 비디오 트랙이에요. 이렇게 생긴 트랙은 오디오 트랙이에요. 비디오와 오디오는 세트로 묶여 있어요. 약간 검정색으로 두 줄이 어둡게 보이는 거 보이죠? 선생님이 영상은 사진과 뭐가 차이가 날까요? 선생님이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상은 어때요? 많은 사진들이 연결돼서 만들어지는 게 영상이에요. 자, 여기서 드래그 해볼게요. 영상에는 당연히 사진과 다르게 움직이는 모양의 사운드까지 같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영상은 비디오 라인과 사운드 라인이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트랙은요, 아래 보이는 이 영역을 트랙이라고 불러요. 이 영역을 트랙이라 부르면서 트랙은 비디오와 오디오가 세트가 돼 있어요. FX는 효과를 넣는 란이에요. 그리고 여기 비디오, 오디오 세트로 돼 있죠. 그리고 요건 텍스트예요. 굳이 텍스트는 텍스트에만 집어넣지 않아도 돼요. 효과를 효과에만 집어넣지 않아도 돼요. 파워 디렉터 18 버전은 트랙을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여러 개 트랙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텍스트를 비디오 라인에, 효과를 비디오 라인에, 여러 개 비디오 라인을 사용해서, 여러 개 사운드 라인을 사용해서 다양한 편집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여기를 트랙이라 그러고, 트랙에 얘를 잡고, 여기 머리 하얀 애 보이죠? 얘를 잡고 앞뒤로 움직이시면 돼요. 일단 갖다 넣는 거 먼저 할게요. 자, 갖다 넣는 거 이미지만 갖다 넣어보세요. 쭉쭉 갖다 넣어보세요. 근데 요걸 클립이라 부르는데 트랙으로 들어오고 나면 클립 길이가 너무 작죠. 너무 작아서 편집이 힘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타임라인 보이시죠? 타임라인을 쭉 늘려보세요. 좌우로 가로 스크롤이 있으니까 좌우 스크롤 만져보세요. 자, 다시 한번 선생님이 여기 잡고 타임라인 잡고, 자, 좌우로 움직일 때 클립의 길이가 늘거나 줄거나 하는 게 보이죠? 이건 확대되는 거예요. 영상이 키워져 보이면 시간 길이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영상이 커져서 편집하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요렇게 사이즈 어느 정도 길이로 맞춰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 부분을 설명해 줄게요. 타임라인으로 갖다 놓고 나면 여기 타임바가 생기죠. 타임바를 앞으로 움직여 주시고, 요거 앞으로 움직이는 더 단순한 방법은 이쪽 설명하려고 그래요. 여기 정지 있죠. 정지 누르시고 플레이 해주시면 타임바가 움직이면서 이미지가 변하는 게 보이나요? 정지 해주면 맨 앞으로 돌아가요. 이렇게 움직이면 무슨 영상 편집이에요. 하지만 우린 지금 움직이는 이미지를 이렇게 가만히 놓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효과를 줄 거예요. 당연히 효과를 줄 거예요. 당연히 효과를 주기 전에 환경을 배우고 있어서 그래요. 이쪽 오른쪽에 보이는 창은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미리 보기 창이에요. 이름이 뭐라고요? 네, 미리 보기 창입니다. 이쪽이 뭐라고요? 라이브러리 룸이에요. 라이브러리 편집 창이고요. 아래쪽을 트랙이라 부르면 돼요. 그리고 타임바고요. 명령어들이 여기 보이고, 자, 여기 보이죠? 요거 플레이 버튼이고요. 영상 한두 번 안 만져본 친구 없죠? 정지 버튼이고요. 초기로 딱 돌아가 버리죠. 요거 분 어떤 방법으로 볼 거냐는 의미인데 우린 프레임에 맞춰져 있어요. 프레임 설명을 해줄게요. 영상은 1초에 30컷, 30프레임이라 불러요. 프레임은 1초 단위를 쪼개 놓은 건데
1초 아래 30프레임이라는 건 30장의 사진이 들어갈 때 연결했을 때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우린 기본적으로 최근에 60프레임도 있지만 1초 안에 30프레임 사진이 30장이 연속적으로 놓일 때 그것이 움직여질 때 그게 동영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30프레임에 맞춰져 있어요. 나머지는 나중에 배우도록 할게요. 우선은 플레이 해주시면요. 앞에서부터 뒤로 미리 보기가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우리 한 번 더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정지해 놓고요. 얘네 지우는 거 어떻게 지우는지 봐보세요. 첫 번째 선택해 놓고요. 하늘색으로 선택된 거 보이죠? Shift 누르세요. 뒤까지 클릭해 주세요. 한꺼번에 다 선택된 거 보이죠? 이럴 때 뭐 하면 돼요? 딜리트. 다른 또 좋은 방법을 설명해 줄게요. 밖에서 헤더, 여기 헤더라고도 부르는데 타임바 앞에 놓고 우리 뒤에서부터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요. 꾹 누르면서 쭉 드래그 해주면 걸치기만 해도 선택이 돼요. 걸치기만 해도 선택이 돼요.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해 볼까요? 쭉 선택해서 딜리트. 자, 여러분 우선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 방법을 설명해 줄게요. 이미지를 저장하고 저장한 이미지를 여기다 불러오는 방법을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요거 지금까지 배웠던 환경에 대한 것과 트랙에 가져다 놓는 것과 오른쪽 미리 보기 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인터넷 여세요. 선생님 이번에는요. 가을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가을에라고 검색해 주고요. 아, 물론 이 바가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은 알툴바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해서 인터넷 상단에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냥 네이버 창을 여시고 가을이라고 검색하세요. 클릭하시면요. 이미지 탭으로 클릭해 주세요. 이미지 탭이 요 위치 어디쯤 있는데 없는 친구들은 검색 옵션, 아이고 미안해요. 더보기 눌러요. 더보기 누르면 어딘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미지는 통합 검색 어디쯤 요 근처에 있어요. 환경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영상은 세로로 된 이미지 안 써요. 가로로만 이미지를 다운받을 거예요. 선생님은 영상의 기본은 어떻든 간에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진을 저장하면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내 PC 밑에 사진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나 경로 좀 알아요. 나 컴퓨터 좀 만져요 하는 친구들은 다른 곳에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하시고요. 아직 컴퓨터가 서툴러요. 나 이제 컴퓨터 시작했어요 하는 친구들은 그냥 어느 위치인지만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여기가 주소줄이에요. 내 컴퓨터 밑에 사진 폴더 안에 저장할 거예요. 저장. 자, 영상이든 뭐든 변화가 있어야 재밌어요. 컬러의 변화든 영상이 이렇게 멀리서 보이는 이런 사진들은 롱샷이라 그래요. 그러면 클로즈샷이 필요하겠죠. 줌샷도 필요하겠죠. 다양한 샷을 사용해 볼 거예요. 그럼 자, 이런 이미지 바로 클로즈샷이겠죠. 줌샷 정도 되려나? 이미지를 저장할 때 의도적으로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한번 사용해 보세요. 영상으로 만들어졌을 때 더 재밌어요. 이 영상과 어떤 영상을 연결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은 이런 큰 이미지를 선택했어요. 완전 롱샷이죠. 하고 난 다음에 너무 중샷으로 들어가면 너무 클로즈로 들어가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선생님은 자, 요 정도로 한번 테두리 마음에 안 드네요. 마음에 안 드네요. 그냥 요렇게 이 사진도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적당한 요 정도 사진으로 한번 해볼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세요. 선생님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알죠? 오른 버튼 눌러요. 여기 미리 보기를 오른 버튼 누르면 안 돼요. 여러분 하고 난 다음에 오른 버튼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해 주세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오른 버튼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해 주세요. 그러면 계속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으로 컴퓨터가 열어줄 거예요. 컴퓨터가 그 정도는 똑똑해요. 여러분들이 자꾸 그 경로에다가 이걸 경로라고 불러요. 그 경로에다가 저장하게 되면 주인님은 이 위치에다가 뭔가를 저장하는구나 하고 그 위치를 열어줘요.
저장해 볼게요. 이 정도 8개 정도 저장했죠. 자, 선생님 이제 가져와 볼게요. 파워 디렉터. 프로그램은 작업 표시줄을 사용해서 움직여 다니는 거예요. 파워 디렉터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까 라이브러리 룸, 기본적으로 이 창이 펼쳐져요. 편집 탭에 라이브러리 룸이 열려요. 그럼 우리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지워 볼게요. 자, 하나 지우고요. 2개 지우고요. 3개 지우고요. 4개 지우고요. 선생님 너무한데요? 이걸 언제 끝까지 지워요? 맞아요, 친구들. 자, 오디오만 남겨 놓아 볼게요. 처음에 클릭하고요. Shift 눌러요. 마지막을 클릭해 주세요. 다중 선택 방법이에요. 컴퓨터의 Shift는 왼쪽 하단에 있어요. 처음 걸 무조건 클릭해 둬야 돼요. 다중 선택 방법은 Shift 누르고 마지막 클릭해 주시면 한꺼번에 선택돼요. 근데 선생님 아까 뭐랬어요? 오디오는 선택하고 싶지 않아요. 오디오는 남겨둘 거예요. 컨트롤 누르고 오디오를 클릭해 주세요. 컨트롤은 추가 개별 선택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클릭하고 컨트롤 누르면 한 개 한 개 선택이 되고요. Shift는요, 클릭하고 Shift 누르고 선택하면 그 가운데 게 다 선택돼요. 컨트롤은 또 다른 기능이 있는데 선생님이 컴퓨터에서는 선택한 방법으로 다시 클릭하면 해지된다 그랬죠. 봐보세요. 클릭하면 해지되죠. 자, 이렇게 해서 딜리트 해주세요. 선택하고 딜리트 해주시고요. 오디오만 남겨두세요. 라이브러리 룸의 이미지 개체는 어떻게 갖고 온다고요? 눌러서요. 미디어 파일 가지고 오기를 한 다음에 아까 선생님 어디 들어가 있어요? 이쪽이 경로예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스크롤 잡고 움직이면 여러분들이 어디 저장한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선생님은 사진으로 저장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요. 클릭하고요. 한꺼번에 선택하고 싶어요. 뭘 눌러야 된다고요? Shift 눌러서 마지막 클릭해 주세요. 열어주세요. 와, 한꺼번에 들어왔네요. 자, 그러면 아까처럼 선택하고 Shift 눌러서 마지막 여기로 드래그 해주세요. 너무 많아서 밑에 스크롤 사이즈가 커서 스크롤이 이렇게 움직여야 끝까지 보이네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라이브러리 룸의 이미지를 불러오는 과정이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을 이미지로 채워서 지금처럼 기존의 걸 다 없애고 오디오만 남기고 영상에 플레이 해보면 사진이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트랙에 넣는 것까지가 오늘 과제 첫 번째 과제예요. 그럼 뭘 해줘야 될까요? 네, 맞아요.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저장해 줘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라이브러리 룸에서 미디어 파일을 가지고 와줘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선택해서 트랙에 집어넣고 나면 트랙에 들어간 애들은 이렇게 체크 표시가 나요. 이렇게 해서 과제 첫 번째 과제로 선생님이 이렇게 먼저 가지고 오고 트랙에 넣는 데까지 일단 과제 제출 1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시 수업을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타임라인에 넣고 보니까 아까 초반에 연습하느라 확대 축소 어디서 했죠? 여기 타임바에서 쭉 늘리면 하나의 클립이 이만한 길이를 가지게 돼요. 그럼 편집하기가 쉬워지겠죠. 당연히 여기에 뭔가를 넣을 때 편집하기가 쉬워져요. 줄여볼게요. 타임바 잡고 쭉 줄여주세요. 그래도 한 번에 줄이기엔 개체 수가 많아요. 클립이 많아요. 이럴 때 여기 보이시나요? 자, 요 아래 클릭. 그러면 요건 어떤 의미냐 하면요. 처음부터 여기 보이는 화면 끝에 보이는 데까지 강제로 줄여서 클립들이 다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편하겠죠. 옆으로 쭉 길어져 있을 때 편해요. 선생님 한 번 더 보여줄까요? 쭉 길어졌어요. 자, 클립. 요걸 눌렀을 때 클립 변화가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가 화면 안에 꽉 차게 들어온 거 보이죠? 쭉 늘려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여기 지금 스크롤 엄청 길어졌는데 요거 한번 누르면 한꺼번에 정리돼요. 편하죠. 요렇게 활용해 주시고요. 자, 들어왔는데 이미지 사이즈가 비율이 틀려요. 지금 여러분 영상 화면은
와이드형 모니터가 많아져서 16대 9 비율이에요. 가로가 16이고 세로가 9 비율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4대 3 비율이었어요. 우리는 16대 9 비율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갖다 놓고 보면 사진 사이즈가 4대 3이에요. 그래서 비율이 안 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조절점은요, 쭉 당겨 보세요. 화면 밖으로 영상이 커지죠. 여기 미리 보기 창에 선생님이 이제 봐볼게요. 미리 보기 창에, 자, 미리 보기 창에 이미지가 꽉 채워졌는지, 아까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봐볼게요. 플레이 해주면 지금 앞에 좌우에 블랙 화면 보이죠? 근데 사이즈를 키웠더니 이렇게 화면에 꽉 차게 이미지가 들어갔어요. 아, 이미지를 키운 거였군요, 선생님이. 자, 여러분도 첫 번째 이미지 사이즈가 비율이 안 맞다면 이미지 사이즈를 키워주세요. 자, 이렇게 화면에 맞춰서 다 사이즈를 키워서 제출해 주셔야 돼요. 그냥 제출하시면 안 돼요. 과제 제출하실 때 이렇게 화면에 맞춰서 키우고, 이제 앞에서부터 볼게요. 선생님은 마우스로 얘를 여기 흰머리를 잡고 좌우로 움직이면 돼요. 꼭 흰머리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옆에 걸 잡으면, 노란 부분을 잡으면 이렇게 벌어져요. 선생님 이게 싫어서 흰머리라고 꼭 얘기해 준 거예요. 자, 정지하고 플레이 해버리면, 자, 움직이는 거 보이죠? 요 안에서. 자, 이건 우리 쓸 일 별로 없어요. 이렇게 쓰는 건 안 배울 거예요. 자, 합쳐놓고요. 흰머리를 잡으세요. 흰머리를 잡고 움직이면 문제가 없죠. 선생님 처음부터 뒤에까지 쭉 화면에 검정색이 안 보이도록 다 작업을 했어요. 여러분이 편집을 다 하고 나면 지금 선생님 환경이랑 다르게 보일 거예요. 이미지 아까 8장 사진을 일단 끼고 난 다음에 그 끼워진 사진들을 저장을 해야 선생님한테 보낼 수 있는데, 우선은 원본 저장을 해줘야 돼요. 파일에서요, 다른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저장해 주고요. 프로젝트 저장은 여러분은 그냥 바탕화면에 해주세요. 바탕화면, 즐겨찾기 이렇게 닫혀 있으면 눌러서 바탕화면 선택하고, 자, 이름은 어떻게 했냐면 날짜 써주세요. 0506 다시 자기 이름 홍길동 이렇게 써주세요. 그러고 저장하면 이건 원본이에요. 여러분이 선생님한테 보내면 이 원본은 어떻게 저장되냐 하면 PDS로 확장자가 보여요. 확장자가 지금 뭔지 몰라도 여러분은 이 확장자가 이렇게 보이면 안 돼요. 영상은 여러분 MP4 확장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 만들고 난 다음에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프로젝트 저장을 바탕화면에 해놓고 난 다음에 반드시 제작을 해 주셔야 돼요. 제작을 넘어가고 나면, 제작 넘어가는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여러분은 여기가 다를 거예요. 지금 버전은 18 버전이 아니고 19 버전으로 업데이트 될 거예요. 그러면 이 H264AVC가 여기 아니고 여기쯤 있을 거예요. 근데 파일 확장자가 MP4인지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뭘 눌렀을 때 MP4가 뜨는지 확인해 주고 난 다음에 MP4가 뜨는 파일명 버튼을 클릭해 놓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여기쯤 뜰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내보내기 폴더는 MP4로 저장됐을 때 어느 위치로 저장되느냐는 얘기니까 여기를 눌러서 바탕화면에 마찬가지로 그 이름 그대로 저장하는데 확장자 MP4예요. 저장해 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작을 눌러주면 돼요. 시작을 누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인코딩이 시작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그 영상을 어디로 보내면 되냐 하면 선생님 메일로 보내주세요. 자, 선생님은 종료할 거예요. 선생님 메일 주소 어딨냐 하면 선생님 영상 맨 앞에 끼워져 있어요. 선생님 메일 주소는 요것 때문에 요 영상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 여기 보면 선생님 메일 주소는 보이시나요?
bora365@naver.com으로 보내주셔야 돼요. 어떻게? 편집하던 창을 제작으로 넘어가서 제작 창에서 mp4로 바탕화면으로 저장하는 내보내기 폴더를 지정해주고 시작 버튼을 눌러서, 그러고 난 다음에 선생님한테 메일을 보내야 돼요. PDS 원본 파일 그대로 보내면 선생님이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확인을 못해서. 파워 디렉터는 환경에서 이미지 경로만 품어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이미지 위치만 품어요. 이미지나 영상이 파워 디렉터 안에 품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파일을 선생님한테 보내면 여러분들이 이미지 저장했던 파일은 다 여러분 컴퓨터에 있고 PDS로 보낸 그 껍데기 파일만 선생님한테 와요. 보이긴 하는데 위치만 기록된 그 파일들이 와요. 그래서 꼭 제작을 눌러서 어떻게 하라고요? mp4 여기쯤일 거예요. 19 버전일 거니까. 그리고 요거 눌러서 위치 어디다 저장할 건지 바탕화면으로 여러분은 해주세요. 저장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시작 눌러서 인코딩을 해서 mp4 파일을 선생님한테 보내야 돼요. PDS 파일은 보내실 필요가 없어요. 원본 파일은 보내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꼭 파일 보낼 때 날짜와 여러분 이름을 꼭 적어 주셔야 누가 보냈고 누가 안 보냈고 알아요. 자, 파워 디렉터 설치가 부모님이 안 계시면 파워 디렉터는 지금처럼 설치하는 건 너무 단순해요. 중간에 16 버전이 보일 거고 파워 디렉터를 설치하라고 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파워 디렉터를 설치하고 나면 시작 버튼 눌러보면 최근에 추가한 앱이나 사이버링크 위치에 떠요. 이렇게 사이버링크 위치에 떠요. 요 위치에 뜨는 거 클릭해서 열면, 또는 바탕화면에 아이콘 있는 걸 더블 클릭해서 열면 파워 디렉터가 열릴 거예요. 그때 바로 로그인 창이 떠요. 선생님은 보여줄 수가 없죠. 당연히 다양한 버전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서 보여줄 수가 없어요. 자기 핸드폰 요즘 없는 친구 없죠. 자, 여러분들 사이버링크에 로그인을 해주세요. 해주고 난 다음에 혹시나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 영상 과제는 요번 목요일이니까 선생님이 월요일까지만 확인할 거예요. 선생님이 월요일 9시까지만 확인할 거예요. 선생님이 그 월요일 9시 보낸 것까지만 확인한다는 거, 그 다음엔 선생님이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보내셔도 확인을 못해요. 자, 파일은 꼭 저장을 하되 제작에서 mp4로 바꾼 다음에 저장해서 선생님 메일 bora365로 @naver.com으로 보내주시고요. 뒤에 과제를 어떻게 할 건지 정리해 드리겠지만, 하나 더, 사이버링크 로그인 경로랑 그리고 gmail, 네이버 메일을 3가지를 다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로그인을 해주세요. 자, 선생님이 여기다 적어 줄게요. 세팅, 환경 세팅이 영상에선 좀 많아요. 근데 수업 중간중간 학교에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파워 디렉터 설치 후 열 때 로그인 정보 뜨는 해야 하는 사이버 링크 사이트에서 로그인 하나 해주셔야 되고요. 메일이 없는 친구는 네이버 메일, 있는 친구는 그 메일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알아오셔야 돼요. 자, gmail 2개 다 만드셔야 돼요. gmail. 자, 2개 메일을 만들어 주세요. 만들고 선생님이 보내는 폼에다가 정보를 적어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과제는 파워 디렉터에서 그렇게 그냥 사진을 넣어보고 사진을 넣은 걸 mp4로 제작해서 선생님한테 이메일로 보내면 되지만, 그 위에 환경 세팅이 시간이 좀 필요해요. 유튜브 사이트도
꼭 로그인 해주세요. 로그인 해주세요. 그러면 최소 몇 개 로그인을 해야 돼요? 총 4개 로그인 정보를 선생님이 보내는 폼에다가 작성해서 월요일 9시까지 보내주세요. 시까지 올려주세요. 그러면 자, 파워 디렉터 과제 하나, 큰 카테고리가 파워 디렉터 과제 하나, 파워 디렉터 과제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카테고리, 두 번째 카테고리는 환경 세팅. 이게 과제 2예요. 과제 2가 4가지인 거예요. 자, 총 4개. 자, 지메일도 선생님이 아예 번호로 만들어 줄게요. 네이버 메일 설치 후, 네이버 메일 가입 후 아이디를 폼에다가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지메일 만들고 선생님 마찬가지 폼에다 정보를 적어서 제출하기인데, 자, 유튜브 사이트도 꼭 로그인 정보를 로그인 해주셔서 총 4개의 로그인 정보를 선생님 보내는 폼에다 작성해서 월요일 9시까지 올려주세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월요일 9시까지만 선생님이 반영할 거예요. 9시까지만 확인할 거예요. 그 이전에 보내주세요. 자, 요게 이제 추가 뒤에 과제 얘기하는 그 과제는 1번 과제만 이야기고, 환경 세팅에 대한 건 2번에다가 두 번째 카테고리에 선생님이 로그인 정보이기 때문에 쭉 따로 저장, 쭉 따로 정리했어요. 여러분 지금 수업이 툭 끊어진 것 같죠? 이게 영상 편집이다 보니까 시간을 그 시간 안에 안배해서 한다는 게 좀 어려움이 있네요.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고 수업이 그래도 스텝 잘 끊어서 수업하도록 선생님도 노력할 거예요. 오늘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오늘 과제는 우리가 일단 파워 디렉터를 설치하시는 게 오늘의 과제예요. 파워 디렉터를 설치하고, 그리고 사이버 링크 사이트에 로그인 정보까지 입력해서 로그인까지 해 놓으시는 게 오늘 가장 큰 숙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을이란 이미지를 여러분이 찾으셔서 그 가을 이미지 최소 7장 이상 찾으셔서 7장 이상 찾아서 그것을 저장하고 가로 사이즈로 저장해 주시고요. 선생님 롱샷, 중샷, 클로즈샷 설명했죠? 조화롭게 만들어서 16대 9비율 사이즈에 맞게 파워 디렉터 창 사이즈에 맞게 이미지를 키우거나 줄이셔서 이미지 사이즈가 창에 꽉 차게 해서 그렇게 해서 제출하시는 게 오늘 과제예요. 어려운 점이 있으면 선생님에게 답글을 다세요. 선생님 이게 어려워요. 이거 도와주세요. 그리고 카카오톡이 있는 친구는 카카오 아이디를 남겨주세요. 선생님하고 카카오톡으로 소통하기로 해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유튜버로서도 영상을 올릴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오늘 첫 수업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보아요.